예, 지금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만나겠습니다. 올 1월 취임식에서 한 말이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이런 말을 했었죠. 실제로 검찰개혁 법안은 통과됐어도 그것이 7월에 실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거는 뭐 굵직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시행령으로 정해야 하는 이런 숙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검찰 측은 부패 수사, 경제 수사, 공직자 수사 이런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부패 수사, 경제 수사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공직자 수사라면은 도대체 몇 급 공직자까지 가능한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정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조정해내는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어깨가 무겁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결해보죠. 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인터뷰가 잡힌 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추 장관도 20대 국회의원이셨고, 네, 그것도 20대에 뭐 당대표도 지내셨었고 해서 오늘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방을 비우면서 네.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 회관 다 이제 짐을 비워야 돼서요. 정리하면서 사진 한 장 한 장 보니까 그 눈물이 아른거렸습니다. 누가 풀까봐. 그러셨어요. 눈물까지 네. 아른거리셨어요? 어떤 것들이 떠올라서 그러셨을까요? 그 지나간 시간들이 그냥 또 다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이고요. 또 그 속에 아픔도 있고 어떤 분들의 희망과 기대도 있고 다 소중한 인연들이고요. 한편 생각하면 제가 여기 광진구에서 처음에 그냥 새댁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 네, 출발선이 같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요. 예. 네, 그걸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로 듣지 않고 예. 믿어주시고 또 정치 고비에 맞닥뜨려서 눈물바람 흘릴 때 손잡아 주신 광진 주민, 우리 광진에 사는 국민들이 참 위대하고 감사하고요. 좀 더 넓게는 그런 가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신 그런 광진 이외의 국민들께도 오늘날까지 제가 꿋꿋하게 있을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 지역 구민들한테 지금 네. 인사. 근데 지금 그 광진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였던 그곳은 고민정 네. 당선인의 지역구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후배 고민정 당선인에게 뭐 한 말씀을 좀 조언을 하신다면? 네, 그 짧은 시간에 아마도 모든 게 준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당의 부름으로 용기 내서 이곳 지역구를 맡아서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힘든 고비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손을 잡아준 그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눈빛을 떠올린다면 예. 네,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내기를 바라고요. 또 해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고비가 많을 거다. 네. 어떤 게 좀 걱정되시는 거예요? 정치란 늘 그렇습니다. 그 박수를 치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여론이라는 게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개인의 어떤 좌절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항상 지지해준 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귀한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과거 소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 질문 좀 드리고 갈게요. 네. 법무부 장관 지명되셨을 때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놓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툴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에 후임자로 가는 거라
오선 의원. 그것도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과연 그 자리를 가시겠는가. 다들 네. 추대표는 안 갈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가셨어요. 네. 가겠다고 먼저 손 드신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냥 아마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와달라고 제안. 네. 그래서 고민은 좀 안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셨죠. 네. 네. 근데 안 가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장관으로 가는 건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서 네. 안 가도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가겠다 결심하신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처음에 그 인터뷰를 했을 때 25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때 당명이 새정치국민회의였고요. 예. 그 김대중 총재의 부름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고 당사에 딱 갔더니 네. 기자가 물었습니다. 소회를 말해달라. 그래서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 뱉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정치 발전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깨끗한 정치를 제도화시킨 것은 저의 그 정경유착 고발이 굉장히 큰 동기가 됐었어요. 15대 국회에서 재벌 기업과 당시의 권력과의 유착을 지속적으로 고발해서 이제 이 정치자금법을 제도화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했죠. 예. 이후에 정치는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발전했을 때 아직 사법 발전은 국민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아하. 그런데 그게 관련 사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있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검찰이 쥐고 있는 거죠.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기소권을 남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법원도 그 기소 없이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건데요. 그렇죠. 모든 그 첫 번째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은 이 검찰인 거죠. 결국은 검찰 개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네. 그래서 처음 한 얘기,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내가 뱉은 말이니까 그걸 나한테 다시 내가 돌려받아서 이 사법 발전을 이루는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니까 제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과제 아닌가 이렇게 자기 구속적인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그렇게 해서 1월에 이제 발을 내딛고 나서 한 5개월 지났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생각처럼 척척척척 아니면 좀 턱턱 막히는 것도 있습니까? 막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어디가 그렇게 막히나요?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으로 직접 수사를 축소하자고 한 이유가 그것이 통제받지 않은 집중된 권한, 독점적 권한이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54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 법전 편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 검경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휘 복종 관계로 할까, 협력 관계로 할까? 그런데 협력 관계로 가야 되는 게 선진국 다 하는 제도이고, 그런데 우리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래 언젠가는 수사 책임은 경찰에, 기소 판단은 검사가 이렇게 할 날이 와야 된다라고 기록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토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시켜서 조직 전체가 이 개혁의 방향, 국민의 바람을 수용하는 쪽으로 무슨 정서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지금 검찰 조직 전체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전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럼요. 지금 그런 정서적인 반발은 일부 특수사건 또는 인지부서를 열심히 해왔던 분들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독점적인 권한에 대한 반성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반성보다는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그 평가라고 할까요? 뭐 그런 쪽에 더 알겠습니다. 경도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검경 수사권 네. 조정안 뭐 이제 법안은 통과됐고 시행령이 나와야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네, 네.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네. 뭐가 쟁점인가 제가 들여다보니까 네. 법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더 구체화해라. 예를 들어 공직자는 4급 이상만 직접 수사, 경제범죄는 중견기업 이상만 직접 수사, 이런 식으로 더 네. 좁혀달라. 네. 이러자 검찰에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놓으면, 제한해놓으면 최순실 같은 인물도 수사 못한다. 수사란 네. 거는 그렇게 무자르듯이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네.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장관님? 지금은 이제 아까 54년 전이면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 67년 전이라 이미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검찰의 독점을 줘서도 안 되고 경찰의 독점을 줘서도 안 되고 네. 상호 협력 아래의 건강한 경쟁 속에서 견제 장치를 둬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제 대립적으로 권한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대립과 경쟁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닌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보면 검사들이 법률적으로는 포괄적인 수사 권한은 가지고 있대.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진 않고요. 예. 그 권한의 행사를 경찰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권한자가 그러면 아무 때나 회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인권 침해라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 직접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은 법률가로서 또는 인권 감독자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 수사관과 법률가로서의 경찰과 검사가 나눠지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그런 부패, 경제 이렇게 등등등 일단 검찰청법을 지난번 개정을 해서 네. 검사의 그 직접 수사 영역으로 한 것도 언젠가는 경찰의 역량이 예. 더 높아지고 이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협력적 관계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그런 체계가 잡힌다면은 예. 수사권을 넘겨줘야 될 아예 지금 그러니까 뭐 경제범죄, 공직자 네네. 수사 이걸로 지금 아직은 네. 직접 수사 영역을 남겨뒀거든요, 검찰. 남겨뒀지만 앞으로는 미래에는, 아예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 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수사를 굉장히 수사 기구를 다원화해 놓고 있어요. 뭐든 지금처럼 뭐 N번방이나 이런 예, 우리가 그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 범죄도 기법이 고도화되고 진흥화되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치를 두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예. 여러 수사 기구가 있어요. 수사 기구가 경찰, 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 그런 보완이 방향으로 같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또 그런- 경찰만 또 비대해져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안 네네. 되니까 이런 그래서 보완 그런 장치들. 수사에 대한 통제와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가 법무부이고요. 예. 그런 국가수사 총역량을 잘 설계하고 기획해서 미래의 새로운 그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법무부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뜨거운 네. 게 그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이제 진짜 네, 얼마 네. 안 남았는데 1호 네. 사건의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1호가 무엇이 될까를 놓고 여기저기서 논의들이 분분합니다. 네. 뭐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은 못 하실 것 같고 적어도 어떤 종류, 어떤 가치의 사건이 1호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공수처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권력에 지나치게 유착돼서 제대로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조직 내부의 큰 사건에 대해서도 감추고 축소 수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에서 이 공수처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예, 예. 바로 그렇다면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이 공수처의 대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의 문제로 막 논란을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그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서 제대로 출범을 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출범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하나를 놓고 네. 그걸로 갑론일박 되니 안 되니 막 갑론일박 막 일어나고 정쟁 일어나고 이런 네. 사건은 1호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막 청취자 게시판에 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는 네, 1호 네.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구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래요. 성역은 없다. 이 네. 말씀을 지금 하셨고, 다만 네. 어떤 인물이 1호로 올라갔을 때 너무 우리 사회에 논란이 심한 것은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1호로는 적합치 않다. 요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적합치 않다 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네, 네. 많은 문자가 들어와서 저야 그냥 네. 질문을 드립니다만 장관님이 답변하시기 편치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질문도 좀 많이 들어오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네.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거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진상조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 문제를 재론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 선고받은 형을 다 하루도 빼지 않으시고 다 복역을 하시고 나오셨고요. 이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에서 한 전 총리님을 겨냥해서 뭐라고 한국의 사법 제도를 엎으려고 한다 이런 논란은 저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예. 이 문제를 이른바 이제 증인의 비망록이 종전의 확정된 재판에서 다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비망록의 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획되고 또 그 기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내서 말을 맞추고 근데 그 중에 남아있는 신문조서, 진술조서 이것은 오해에 불과하고 그럼 그 많은 과정은 뭐냐 하면은 말을 맞추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마치 본인의 어떤 제기에 사업가로서의 제기하는데 뭔가 좋지 않거나 또는 잘 협조하면 잘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고백록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 본인이 편치 않았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돼 있는 그렇죠. 입장인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그냥 갑자기 무슨 울분을 토해내는 한두 장의 편지가 아니고요. 무려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인 거죠. 비망록. 예. 네, 비망록이.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언론이 제기했다 그러면 그런 수사 관행이 아예 없었던 좋은 검찰의 풍토였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도 이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예. 법무부 안에 예. 그 과거사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문제의 있죠. 사건들을. 예. 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이미 그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에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검토 중이다까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보도가 네네. 되고 있는데 장관님의 네. 입장은 확고하시네요. 이렇게 언론이 주목하고 여론이 네. 들여다봐야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네. 당시 수사 검찰들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들여다보는 네. 게 그러니까 적어도 진상조사는 하는 게 맞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를 갈라드리는 네.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장관님. 네. 2020년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어떤 역점을 두고 계시는 게 있다면?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그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교육 또는 인권 옹호 부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예, 예.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부산구치소 사건이라든지 또는 N번방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인권 감수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그 수준이 아직은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역할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무거우세요. 네, 네. 잘 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